수분 부족형 지성 피부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겉쪽에서는 얼굴이 기름지고 그래서 지성 피부처럼 기름지는데 속에는 굉장히 물이 부족해서 당기고 푸석푸석하고 그다음에 굉장히 메말라 있는 상태. 그거를 보통 수부지라고 요즘에 줄여서 얘기를 하고 있고요. 수부지 증상을 어떻게 내가 느낄 수 있느냐, 도대체 어떤 증상이 있으면 그렇게 얘기를 하느냐를 보면 대부분은 이제 세수하고 나면, 세안하고 나면 얼굴이 엄청 미친 듯이 당긴다. 막 너무 막 아플 정도로 당긴다. 그 다음에 근데 조금만 지났더니 뭐 1시간 정도 지났더니 2시간 정도 지났더니 얼굴이 막 번들번들해. 아니 난 세안하고 나면 얼굴은 너무너무 미친 듯이 당기는데 번들번들합니다. 특히 뭐 코나 이마 같은 얼굴 중앙 부분이랄지 피지선이 많이 발달된 부분은 번들거리고 그 다음에 그 위에다가 막 수분에 좋은 화장품이나 이런 것들을 막 많이 발랐는데도 그래도 계속 내가 자각하는 느낌은 땡기네. 뭔가 자극감이 있네 속에는. 이런 느낌들. 그 다음에 화장이 들뜨거나 밀리고 그 다음에 각질이 계속 뭔가 위에 기초도 다 하고 그냥 화장까지도 다 했는데도 계속 각질은 눈에 보이고 일어나고 그 다음에 화장은 계속 들뜨는 상태. 이런 상태에서는 내가 조금 속건조가 있구나. 그 상태에서 이제 엄청나게 번들거리거나 기름진 상태가 눈에 저명하게 보일 때는 확실히 나는 수부지구나. 이렇게 보통 생각하시면 됩니다. 대부분은 피부 장벽을 막 이렇게 얇게 만들고 줄이는 그런 일상생활 습관 등을 통해서 사실은 수부지나 속건조가 더 심해집니다. 기본적으로는 매일매일 이중 세안을 하는 거. 그래서 뭐 클렌징 오일을 쓰고 또 클렌징 폼을 한 번 더 쓰고 뭐 이런 식으로 이중 세안하는 거. 그 다음에 클렌징 특히 뭐 클렌징 밀크, 젤, 로션, 클렌징 밤 다양한 우리 세안 클렌징 제품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우리가 우려를 해야 되는 부분은 클렌징 오일을 너무너무 자주 쓰는 거. 매일매일. 보통 이중 세안할 때 많이 쓰기도 하시는데 요거를 많이 쓰는 것 자체도 피부 장벽을 상당히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각질, 피부 장벽 계속 얘기를 했는데 피부 장벽은 사실 우리 겉피부, 표피라고 하죠. 어려운 말로. 겉피부 맨 위에 있는 층을 각질층이라고 합니다. 이 각질층이랑 그 바로 밑에 있는 층, 과립층이라고 하는데요. 그 과립층의 일부랑 그다음 맨 위에 있는 각질층을 합쳐가지고 피부 장벽이라고 의학적으로 정의를 하는데 이 부분이 얇아지면 뭐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아까 얘기했던 이중 세안이랄지 그다음에 클렌징 오일을 자주 사용한달지 그다음에 물리적으로 이 각질을 계속 제거하는 행위 뭐 필링, 스케일링, 스크럽 그다음에 아예 마찰을 통해서 강하게 각질층을 문지른달지 이런 행위 자체가 직접적으로는 피부 장벽에 악영향을 미칩니다. 보통 이제 피부 아까 장벽 얘기를 또 했는데 피부 장벽은 이제 일단은 각질이 굉장히 중요하고 각질 세포들이 벽돌처럼 각질 세포들이 층층이 15개 층에서 20개 층으로 돼 있고 그 사이를 시멘트처럼 지질이 이렇게 막아주는 구조로 돼 있습니다. 근데 세안을 할 때 이중 세안이랑 클렌징 오일에 대해서 경계심을 가져야 된다는 얘기를 드리는 이유가 특히 이제 클렌징 할 때 오일을 쓰면 이 피부 장벽을 구성하는 요 벽돌 사이사이의 지질 부분들을 같이 날려버립니다. 세안하면서. 그래서 클렌징 오일을 좀 조심하시라는 거고 과도한 이중 세안을 통해서 이 지질 부분을 피부 장벽의 사이사이를 시멘트처럼 철저하게 막아주고 있는 지질을 날리지 않을 정도로만 세안을 해주시라 이 얘기인데 결론은 그러면 다른 세안 제품 같은 경우는 어떻게 조금 편안하게 쓸 수 있는 건 어떤 것들이 있느냐 사실은 클렌징 오일 말고 단순히 그냥 단일 세안을 하신다면 일반적인 클렌징 폼 다 쓰셔도 됩니다. 요즘에는 클렌징 폼이 전부 다 대부분 다 약산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90% 이상. 그래서 대표적으로 그러면 어떻게 할 건데
어떻게 하면 벗어날 수 있는가? 선순환으로 어떻게 들어갈 수 있을까? 악순환에서. 뭐 세안 얘기도 드렸지만 일단 만약에 우리가 가서 제품을 뭔가 난 그냥 그러면 냅두면 되는 거야. 냅두면 내 장벽은 돌아오는 거야. 심하지 않은 경우는 냅둬도 돌아옵니다. 네. 심하지 않은 경우는 막 오히려 거울 안 보고 막 짜고 막 심하게 세안하고 기름기 얼굴에 쭉 다 빼려고 애쓰고 이러지 않고 그냥 심한 상태만 아니면 자동으로 피부 장벽은 회복이 되고요. 특히 나이가 젊을수록 20대, 30대 이런 정도의 나이대는 크게 신경 안 쓰고 냅두기만 해도 좋아집니다. 근데 만약에 그런 상태를 이미 벗어났어. 내가 어떻게든 방치를 하거나 아니면 피부를 관심을 끊었는데도 좋아지지가 않는다. 그러면 이제 제품을 생각을 해보시면 되는데 일단 첫 번째로 세안제 같은 경우 집에서 쓰고 있는 세안제를 확인을 하고 이제 올리브영이나 이런 데 가서 만약에 세안제를 좀 바꾸겠다 그러면 보통 약산성 클렌징 폼인지 약산성 클렌저인지를 확인하고 뭐 보통 약산성은 5.0에서 6.5 정도. 원래 피부가 한 5.0에서 5.5 정도의 약산성인데 이런 클렌징인지 확인하고 뭐 클렌징 폼이나 제품들을 사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뭐 마일드 클렌징 뭐 이런 식의 문구가 돼 있는지 뭐 이게 뭐 절대적인 건 아니지만 그 다음에 중요한 건 그걸 세안제 말고는 그러면 무슨 방법이 있느냐. 피부 장벽을 어떻게 하면 회복시킬 수 있는 뭐 바르는 거나 화장품 같은 게 있을까. 대표적으로 일단 우리가 흔히 구할 수 있는 거는 히알루론산하고 세라마이드 이 두 종류입니다. 히알루론산은 애초에 피부 장벽에 아예 갖고 있는 성분입니다. 피부 장벽에 자연 보습 인자라고 NMF라는 우리가 명칭으로 얘기를 하는데 자연 보습 인자라고 피부 장벽층을 촉촉하게 만들어서 속 피부까지도 피부 속까지도 수분이 계속 유지될 수 있게 도와주는 NMF라는 자연 보습 인자가 있는데 이 성분이기도 합니다. 사실 히알루론산이. 그래서 요거랑 그다음에 더 중요한 거는 피부 장벽 성분. 직접적으로 피부 장벽 성분을 발라주시면 됩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세라마이드입니다. 아까 피부 장벽에 있는 지질 성분이 보통 세라마이드, 그다음에 콜레스테롤, 그다음에 유리지방산 이렇게 세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55, 35, 25 이런 식으로 보통 많이 돼 있는데 그래서 요 비율하고 비슷하게 해서 세라마이드, 콜레스테롤, 유리지방산이 3대 1대 1로 피부 원래 장벽에 있는 지질 그 구성 성분하고 좀 비슷한 비율로 돼 있는 세콜지라고 보통 많이 얘기를 하는데 이 세 가지를 짧게 줄여서 세콜지라는 제품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더 중요하신 게 사실은 일상생활 습관인데요. 예를 들면 매일매일 나는 얼굴 수분에 좋으니까 난 너무 피부가 당기니까 이거 마스크팩 매일 하면 수분을 계속 공급해줘가지고 속건조 좋아지겠지. 나 수부지 좋아지겠지 하면서 수분 마스크팩을 매일매일 하겠다 나는 30분. 이런 경우 우리 생각의 흐름상 논리상 많이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옆집에 누구 엄마는 매일매일 사우나 찜질방 해가지고 가서 막 나갔다 오면 사우나 나오면 얼굴이 막 번들번들하고 막 자르르 해서 그래 내가 거기 가서 수분을 얼굴에 쫙 머금고 와야겠다. 그래서 찜질방 사우나 매일 가고 뭐 이렇게 하시는 생각을 하실 수가 있고 그걸 즐기는 경우도 있으신데 사실 그게 이제 재앙입니다. 오히려 조심하시는 게 좋고 그다음에 마시는 음료도 커피를 요즘에 워낙 많이 마시기 때문에 커피를 정말 매일같이 뭐 2잔, 3잔, 4잔씩 한다. 이 자체도 사실은 이뇨작용이 있기 때문에 커피 그리고 술 이런 경우도 수분이 계속 빠져나가서 피부의 속건조랄지 이런 부분들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 다음에 이제 아주 중요한 게 시술을 요즘에는 워낙 관리를 많이 받으시기 때문에 시술을 기본적으로 루틴으로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이 경우에가 중요합니다. 나는 관리를 받는데 나 너무 속건조가 심해. 내가 관리를 너무 레이저도 받고 뭐 병원에서 뭐 필링이랄지 뭐 스케일링이랄지 이런 것들도 하고 계속 관리하는데 수분 관리도 하는데 왜 나는 이렇게 속건조 수부지가 심할까? 그러면 그 경우는
관리받는 것 자체도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필링, 스케일링, 스크럽 이런 부분들 조심하시는 게 좋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피 토닝을, 레이저 토닝을 굉장히 많이 하시는데, 레이저 토닝이랄지, 그 다음에 모공이나 뭐 피부 탄력을 위해서 프락셀을 하신다든지, 이런 분들은 이 역시도 피부 각질층, 피부 장벽층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증상들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노력들을 간단한 것들을 한 2주에서 4주 정도 했음에도 회복이 안 될 때, 그럴 때는 병원에 오시면 됩니다.